코로나 이 시국에 광화문에서 집회하겠다고 난리치는 극우들 중에 왜 집회를 하는지를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. 하나는 그냥 정권 흔들기 해가지고 조국 뭐 취미에 뭐 이렇게 막 맥락도 없는 집회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고, 그 사람들이랑 결이 다른 사람들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거거든요. 민경우파 이런 사람들이 지금 4.15 총선 무효를 외치는 그 집회에 신청하는 거예요. 대개 보면. 근데 민경욱 씨가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면서 중앙선관위 관계자 등 총 17차례 고발한 사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 지금 오늘까지 그 4.15 총선 공소시효이기 때문에 어떤 국회의원은 무혐의, 어떤 국회의원은 기소 막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중에 그 이야기 이따가 다시 좀 하겠습니다만, 어쨌든 민경욱이 17건 고발한 사건이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, 민경욱 아직 미국에 있는 건가요? 못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? 일종의 망명 아니에요? 그러니까 민경욱 같은 경우는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 안 들어오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, 일단은 17개 고발을 해서 17개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은 뭐 사실은 이 고발 내용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그거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내용 보면 뭐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 비율이 일치한다. 이게 이제 핵심이죠. 그죠? 핵심이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게 뭐 어떤가 조작되어 있다 이런 취지로 계속 고발을 했던 것인데, 결국은 뭐 17건 했지만 결국 모두 무혐의였고, 사실 민경욱 의원이 이렇게 고소고발한 것은 황 작가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치인이기 때문에 낙선하고 나서 그래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싶어서 한 게 아닌가. 그리고 민경욱 의원님한테 한마디 충고해 주리고 싶은 잠깐만요. 것은, 여기서 님자 붙이시면 큰일 납니다. 민경욱 아니 그리고 지금 현 의원도 아닌데. 예. 네, 민경욱 씨께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검찰 처분에 대해서 다시 다툴 수 있으니까 네, 좀 관심을 받고 싶으면 더 한 번 더. 그렇습니다. 제가 종중 사건만 하는 건 아니에요. 고소고발 사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 민경욱 아까 그 미국에 있을지 국내에 왔을지에 대해서 뭐 궁금해하셨는데, 저는 아직 미국에 있다고 생각하고요. 이 사람 경력 중에 워싱턴 특파원 경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그쪽 그 관가 쪽에 아는 지인들이 있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간 것도 있지만, 한편으로는 사람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사람이지만,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면 원숭이지만, 그러니까 사람은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내에서 버티기 힘든 거죠. 그래서 저는 가서 그냥 백악관 앞에 사진 몇 장 찍는 걸로 본인의 정치적 행위를 했다 생각하고, 결국은 미국 가서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지 않을까. 그리고 분명히 그 검찰의 본인이 그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날 것 이거 알았을 겁니다.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정치적 행위를 한 거고, 그냥 내가 이렇게 여러 개 많이 했다, 이만큼 내 열정을 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외친다, 그걸 보여주고, 결과는 뭐 민경욱 스스로도 기대하지 않는, 그래서 미국 가서 아마 요즘 사람 만나고 골프 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치권에 다시 들어올까,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해볼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러 간 것 같고, 저는 이거 보면서 그 MBC 이보경 국장은 그렇게 그 부정선거 외치거든요.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죠. 그분도 뭐 여러 가지 트윗 날리면서 여러 개 하던데. 그러니까 어쨌든 그 민경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 고소고발, 뭐 선관위 관계자 등 해가지고 17건 모두가 무죄가 났다면, 이 사람들은 사실상 광화문에서 집회할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. 사실 알고 보면 대부분 총대를 이 사람이 맸으니까. 근데 이 사람들은 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나오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. 추미애 장관 뭐 관련했고, 이번에 그 뭐 이제 집회를 100명 미만을 할 수 있다, 이게 이제 뭐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나오니까, 이번에 집회하면은 우리 그러면은 뭐 차량 대수를 늘리겠다 이런 거지. 99대. 네, 99대로 늘리겠다 이런 건데, 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나와도 그냥 직업적으로 시위를 하는 거죠. 추미애 장관 집 근처에 막 경적 울리고 막 가고 그러면서, 그러니까 이런 짓들은 좀 제발,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니까
사실은 가짜 뉴스를 통해서 집회를 선동하고 방역을 방해하고 있는 행위에 가깝지 않습니까? 민경욱 씨가 이제 이 검찰의 17번의 무혐의 처분을 보고 나서 저는 이렇게 좀 변화했으면 좋겠어요. 아, 검찰이 문제가 있다. 이 공소, 검찰 개혁. 검찰 개혁. 그렇지. 훌륭하구나. 아주. 이런 코드로 변경을 하면 오히려 국민들의 좀 마음이 내 정신 차렸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. 단독 민경욱 검찰 개혁 선봉해서 그 정도면 이제 제대로 이렇게 매스컴에 안 그럴까요?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윤석열의 검찰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. 이 갭을 어떻게 할 거야?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죠? 아이고 참. 아이고. 아마 그 주장의 시기가 곧 올 겁니다. 아마 네. 그 윤석열이 물러나고 나면 어. 아마 이제 검찰을 향해서 시위한 사람 많이 생길걸요. 보수에서. 음. 지금은 윤석열이 수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지. 아마 그 얘기는 검찰 개혁을 반대로 외치는 그런 세력들이 곧 나타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민경욱 쪽팔리겠다.